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플로스탁 카페 운영자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식 홀로서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캔들이 이렇게 뭐 일봉이든 뭐 분봉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누군가 여기에서 거래를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주식을 촘촘히 다 갖고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캔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양만 보더라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물대라고 이야기하죠. 매물대.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매물대에서 갑자기 주가가 파란 음봉을 보이며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락이라고 얘기해요. 급락. 급하게 주가가 하락합니다. 왜 이런 급락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트를 보면 이 일봉이든 분봉이든 이런 급락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자면 급락을 시킨 후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요. 자, 이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시킨 것은 의도적일까요? 의도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의도적이죠. 그죠? 개인이 이렇게 급락을 못 시킵니다. 시킬 수 있는 뭐예요? 주식도 많지가 않잖아요. 개인들이 모두가 다 우리 급락시키시다 해서 갖고 있는 주식 갖다 팝시다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일심 한 가지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주식을 강하게 내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내다 팔을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력이 이제 파는 거죠. 근데 그 세력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세력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의 유통 물량 세력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이 되겠네요. 시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통 물량이 예를 들어 전체 물량이 예를 들어서 만주인데 유통 물량이 예를 들어서 5천 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유통주니까 유통주만 우리는 따지면 됩니다. 나머지 만주 중에 5천 주는 뭐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주주가 되겠죠. 지분주주 대주주가 이제 5천 주를 갖고 있겠고 이제 5천 주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죠. 근데 세력이 이 5천 주를 거의 4천 주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의 매집은 거의 끝난 거죠. 세력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세력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약 한 뭐 1000주에서 뭐 500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세력은 주식을 핸들링을 해서 주식수를 좀 더 매집하고 싶어요. 4천주까지 매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세력이 500주를 갖고 있더라도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수만 드러내지 않았지 이제 앞으로 세력으로 성장할 그런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력입니다. 근데 4천주를 갖고 있는 매집이 다 끝난 것도 세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주밖에 안 갖고 있는 세력이 물량을 더 갖고 싶어요. 물량을 더 매집하고 싶을 때 세력은 낮은 가격에서 매집하는 게 좋아요. 높은 가격에서 매집. 당연히 낮은 가격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력이 갖고 있었던 500주를 여기서 냅다 파는 거죠.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던지야 주가가 내려가니까 던지는데 세력은 500주에 4천주로 주가를 좀 더 많이 매집하고 싶은데 던져버리면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00주를 던질 때 자기들이 이제 세력은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작전을 하려니까. 그 돈을 여기에다 받쳐놓고, 매수에 받쳐놓고, 자기들이 던지는 물량은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생기는 거죠. 겁나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음봉에 대했던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은 개인이 들어왔겠습니까? 네, 개인이 들어올 리가 없죠. 퍼렇게 음봉이 생기는데 어떻게 사요? 못 사. 나라도 안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력이 던지고 자기들이 사고 자기들이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력들이. 왜 만들어 놓냐면 물론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주가를 내려서 거기서 주가를 더 매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매집했는데 약간만 매집하고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주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여기서 작업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여기는 개인들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차트를 만들어요. 쉽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이 엄청난 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 갖고 있었던 개인 물량이 만약에 있다면 얘네들이 주가를 내다 팔면, 그죠? 개인도 뭐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다 팔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된 모양대로 만들려면 여기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자기들만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 대부분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향 포지션이냐 하향 포지션이냐 또 바로 오를 것이냐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려서 오를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가서. 자,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주가를 하락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매물대 형성이 됐고요. 이 매물대는 어때요? 여기에 있었던 개인들이 이런 음봉을 보고 무서우니까 내다 팔겠죠. 약간은 다는 팔지 않겠죠. 너무 가격이 내려갔으면 못 파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매물대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1번의 경우입니다. 1번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자, 세력이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를 올립니다. 자, 올려서 이 매물대의 하단까지만 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번의 경우입니다. 자, 2번의 경우는 주가를 여기는 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여기는 아무도 없다 그랬으니까 자기들만 있으니까 주가를 급등을 시켜갖고 자, 여기서 매물대의 중간 지점을 터치하고 바로 빠집니다. 주가가 터치하고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은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죠. 이런 모양들, 그죠? 이런 윗꼬리가 생기는 겁니다. 터치하고 바로 내려와요. 자, 이게 2번의 경우입니다. 자,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차트의 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앞으로 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할까요?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번의 경우가 상승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다 아시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주가가 이 밑에서 계속 놀면 이 매물대 밑에서 놀면 올라올 듯 말 듯 노르면 여기에 물렸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팔까 말까 아직 안 올라오네 이렇게 이제 자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잘 내놓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도 뭐 급한 사람들은 내놓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죠. 근데 2번처럼 주가를 탁 올려서 급등을 해서 매물대의 중간을 터치하고 금방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심리는 이 중간에 이 중심가를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은 수익을 잠깐 줬다가 빠진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올 것 같은데 못 올라왔어요. 안타까움이 이제 배가 되는 거죠. 좀 더 조바심을 내기 자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 수익을 줬으니까 또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급하게 빠지면서. 그래서 물량을 좀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여기 있는 물량을 약간은 받아낸 거죠. 세력은 사실 이런 짓은 잘 안 하죠. 높은 가격을 주고 왜 받습니까? 여하튼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은 빨리빨리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을 좀 더 빨리 받고 싶어. 세력의 심리입니다. 세력은 여기 있는 물량 빨리 받고 싶어. 그러니까 찔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이 매물대 밑에서 놀다가 빠지는 경우는 아직 시간이 여유 있어. 여유 있으니까 너희들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아. 근데 조바심은 나지.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도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상승을 하겠고요. 이번과 같은 주식은 이제 조만간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에 접근을 해서 시점을 잡는 거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차트상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뭐 하나의 기초적인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가를 이제 매수점을 이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에피소드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를 찾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누군가 개입되어 있는 차트를 좀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형주나 주가의 크기가 큰 것들은 사실은 세력이 이렇게 핸들링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트에 왜곡이 안 생겨요. 정말로요. 근데 이제 뭐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뭐 5000억 이런 것들은 세력이 핸들링 하기가 좀 쉽죠. 금액명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왜곡되어 있는 차트가 많이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상한가를 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장대 연봉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세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등이 임박한 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안 가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샀는데 바로 이틀, 하루, 뭐 2, 3일 또는 뭐 늦어도 열흘 안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임박한 시점을 찾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의 모양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이건 빨리 올릴 것이다,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걸릴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들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하나 종목을 중심으로, 실전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매 원칙 반팔이. 이거는 뭐 티셔츠의 반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팔이, 반을 팔아랍니다. 무조건 반을 팔아라. 이게 제 그 매매 원칙의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이걸 꼭 지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어느 시점에서 무조건 반을 팔으라고 하는 거죠. 반을 팔고 났더니 그 주식이 내가 매수했던 시점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에 대해서 수익을 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원금에 대해서 리스크를 그래도 배제를 자꾸 시키는 거죠. 이래서 원금을 지켜가는 매매를 해야 나중에 원전을 잃어서 오는 그런 멘붕, 그죠? 멘붕 상태, 또는 뭐 원전을 상실해서 오는 뭐 상실감, 또 원전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회복할 때 회복이 좀 느린 점, 이런 점이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반팔이, 반을 팔아라. 꼭 기억하세요. 반팔이, 반을 팔아라. 이게 이제 매매의 원칙입니다. 이걸 안 하려면 저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팔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팔이가 돼야 바로 이렇게 단기 매매에서 장기 매매로 우리는 포지션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반을 팔았는데 나머지 반을 홀딩하고 있는 반이 주가가 내가 매수한 시점까지 안 내려오고 그 계속 올라요. 오르면 계속 그 수익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 매매가 되는 거죠. 이게 장기 매매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고 단기 매매에서 장기 매매로 포지션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홀로서기 1탄에서 에피타이저, 2탄에서 이제 에피소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